자, 해봅시다. 맥락을 팔아라에 대한 책선적 이유는 없더라고. 그냥 작가 이름하고 그냥 올랐더라고. 너가 크게 책선적 이유가 있진 않았고 회사에 이 책이 있었어. 그리고 이 다른 것보다는 난 이 내용은 못 봤는데 약간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있나 혹은 내가 영업팀에 있으니까 마케팅의 개념이 있나 해서 보려고 했던 책인데 모르겠어. 뭐 네 총평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용두사미 같은 책이 아닌가. 책 시작은 되게 거창하게 했고 맥락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갖다 붙이긴 했지만 이게 책을 넘기면 넘길수록 이게 너무 세분한 카테고리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뒤에는 그냥 기사들 다 모아둔 느낌. 그리고 사례들 사례만 그냥 모아둔 느낌이지 이 사례들을 쭉 읽었을 때 내가 이 마케팅의 본질이나 왜 저자가 이렇게 사례들을 배열을 했고 왜 구분을 했고 왜 맥락이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딱 안 와닿더라고. 그런 건 좀 아쉬웠어. 나는 약간 새로운 난 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용어들에서 주는 그런 지식 전달 용어로는 되게 좀 많은 걸 배웠고 맞아 그 얘기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용어도 쓰는구나 이쪽 세계에서는. 그리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아니면 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히 몰랐던 그 회사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또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근데 책에봐라 약간 랩업 이거 하는 게 안 낫나? 되게 많아. 간단하게. 우선 내가 올린 건 못 봤지. 어제 간단하게 봤어. 번호 1, 2, 3, 4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선은 체게바라가 주는 메시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몇 가지의 우리가 뭐 공통된 관심사라든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발췌를 했고 그걸 통해서 좀 이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좋았고 난 제일 그냥 많이 가슴에 남는 것은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이제 한 번도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 속에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자 라고 하는 게 제일 기억이 났던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처음에 읽을 때는 뭐 가볍네 이런 거는 정말 20대 초반이라든지 어떤 그럴 때 그런 청춘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문구들도 많이 있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사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약간 그런 그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기억하지만 네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려면 현실에 집중하라라는 거, 과거와 미래의 어떤 그런 불안과 죄책감을 벗어나서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가슴 뛰는 삶이라고 했는 거와 연결돼서 여기서도 미래라는 테마에 맨 마지막 장이 미래의 삶인가 미래라는 그런 테마였는데 거기에 역설적이게 오늘을 긍정하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미래를 모르는 것에서 나온다. 알 수 없는 미래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도 낙관적으로도 생각할 필요 없다. 단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현실을 긍정할 힘을 준다라고 그런 거와 연결돼서 체계바라가 한 말이에요. 그게 그 작가가 한 말이에요. 어좀 말이네. 그래서 그와도 연결돼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와 연계해서 그 책에서 관련된 내용이 가장 좀 마음에 와 닿고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렇지 않는가라고 지금은 좀 불안하고 자꾸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고 미래의 불안한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에 너가 미래에 불안할 게 뭐 있어? 없는데 그냥 알 수 없으니까 미래라는 게 보장되어 있고 딱 내가 예상한 대로 될 수 없은 그런 거니까 불확실하니까 그게 불확실한 것 자체가 그냥 불안을 주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와닿아서 인생 수업도 그렇고 이 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와 연관져서 이 맥락을 팔아도 나에게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새롭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조금 기대가 되네. 이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좀 신기하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서 많은 걸 느끼는 게 그 해석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나 봐. 이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참 신기하지. 근데 나는 그 옛날에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그 체게바라가 주인공이잖아. 근데 그 친구가 뭐 6살인가 9살인가 많은 그 안토니오인가 뭔가라네. 근데 둘이 거의 영혼의 소울메이트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게 둘의 직업군이 같기도 하지만 가치관이 비슷하고 또 지적 수준이 비슷하고 맞아.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운명처럼 맞아 떨어져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그렇게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뭔가 제3자로 바라보면 되게 로맨틱하고 뭔가 남자다워.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게 분명한데 난 거기서 너무 너라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체계바와 동일한 환경이야. 내 생각과 마인드는 다를 수 있지. 가치가 하여튼 그런데 똑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과 또 어떤 그런 좀 험난한 혁명가의 길 아니면 처음엔 혁명가의 길이 아니었지. 사람 그쪽을 여행을 하면서 남미를 여행을 하면서 그런 아픈 사람들을 보고 정말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회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잖아. 근데 난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쉽지 않아. 나는 맞아. 의사의 삶을 선택했을 거야. 근데 체게바라는 혁명가의 길을 선택했어. 근데 그게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보다 이게 더 재미있다? 아니면 더욱더 가치 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의 포커스에 좀 더 뭔가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선택을 했을 거야. 그게 그런 점에서 다른 거지. 과연 더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좀.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코어, 그 동기, 그게 되게 궁금해. 이게 그냥 사람이 다른 것 뿐인 건가. 이런, 아니, 어떻길래 그 사람 그게 더 재미있고, 더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었던 건가가 되게 궁금해. 난 다른 사람인 건가. 책 전반에서 거의 뭐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거의 사기 캐릭터 같이 나오긴 해. 맞아. 근데 뭐 한국의 상황을 빗대어 보더라도 뭐 그쪽 상황을 모르니까 의사가 된다는 건 상당한 어떤 지적인,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정확도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약간 행동가라고 보여지더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걸 행동했을 때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너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막 공부하고 배우고 외우고 시험 쳤을 때 통과하는 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뭐 만족감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적 수준이 되게 높으면서 행동가의 스타일이었던 것 같지. 근데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한편으로는 난 부럽지. 그러니까 왜냐면 부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 지식에 대한 접근성과 암기력과 활용 능력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좀 뛰어났다고 보이는 거지. 역사에 대한 이해, 뭐 어떤 가치관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나는 이 사람 내재화된 그 자신의 가치가 되게 빠른 나이에 빠른 습득 능력 혹은 자신의 탤런트에 의해 굳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탤런트라고 보여지는 거지.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그 타인이 원하는 나의 행동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지력과 실행력과 어떤 결단력을 가진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 사람이 그걸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던 동기가 아닐까. 타고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지금 그때까지의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떤 그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가치관의 형성, 그걸로 인한 결정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러한 삶을 살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사람마다 가지고 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의사로서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또 남을 치료해 주니까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족을 꾸리고 가족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한 사회 구성으로서 또 올바르고 좀 훌륭한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을 그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런 안정된 삶, 의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특수하게 혁명가의 길을 선택한 체게바라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같고. 네.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몰라. 나는 개인적으로는 체게바라는 역사에 되게 조예가 깊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려는 동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니면 절대 아니고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 자체가 명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그러니까 한정된 지식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의학적 지식도 물론이거니와 그런 어떤 인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다 갖춰진 것 같아. 그래야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또 초격차라는 그 권오현 삼성전 사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을 같이 좀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리더에 대한 덕목이 나와. 거기에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걸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메모한 게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선천적인 것은 그 태어난 기질과 성장 환경에 기인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결단력과 판단력과 어떤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어떤 덕목들이 있는 거고 후천적인 것은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들이 모두 갖춰져야지
누구나 바라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참모가 되는. 근데 이제 체게바라는 리더가 가질 수 있는 덕목들을 골고루 가졌다고 보이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 나라면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너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사실 나는 이렇게 하기에는 그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게 좀 난 얕지. 얕기 때문에 분명히 금방 무너졌을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좀 뛰어난 기억력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사람을 끄는 매력조차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는 시도는 뭐 계속 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벽에 부딪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지. 맞아. 내가 약간 지금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저번 동영상을 보니까 내가 말투가 엄청 억세더라. 그렇게 느꼈구나. 난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그래? 못했는데요. 말투가 엄청 억세고 막 약간 그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것처럼 들리더라. 말의 서두에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이란 단서를 붙이지만 말이 끝나는 데까지 들어보면 내가 내 생각이 너무 확고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어떠고 싶은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너무 세 보였어. 불편했어? 느꼈어. 너도 그렇게 느꼈나? 나는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너가 말한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과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의 추천 그것이 합쳐진 자신만의 가치관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내 몸이 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본능에 충실한 삶 너무 그냥 비약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그 속에서는 뭐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어떤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이 책 맥락을 팔아라와도 난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 결국 잘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는 되게 지식 습득용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나중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관련된 부서의 일을 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도 맥락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맥락이라는 건 결국 흐름인 거고 그 흐름이라는 것은 가치관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어떠한 흐름으로 어떠한 맥락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맥락을 팔아라라는 것은 결국 브랜드와 연결, 그 브랜드의 맥락을 정확하게 잡고 그것을 소비자한테 파는 건데 결국 어떻게 보면 나도 내 자신을 사회 속에 파는 거잖아. 나를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니까 써주세요라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고 그럼 나의 맥락 내가 살아온 맥락을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결국 파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러려면 결국 자신만의 가치관을 잘 뚜렷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말하는 책에서 이 맥락 하여튼 이런 거를 단순하게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브랜드 팬덤에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는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소통과 참여가 있어야 되고 문화 코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명확한 신념의 개념에서 보자면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거기에 일관되게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내 삶이 거기에 포커싱돼서 살아가는 거지. 나는 정말 그냥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가치관이 돈이 나의 그런
주 맥락이라면 거기에만 또 삶을 살아갈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환경이 흘러가는 그냥 그런 삶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의 브랜드라면 나는 나의 어떠한 어떻게 나의 인생의 맥락을 잡아서 그것을 팔 것인가, 그걸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나를 뭐 예를 들면 너 내가 올린 글 혹시 못 봤지? 어떤 거? 나 카페 어제 저녁에 올려보고 새벽에 좀 늦게까지 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봐 줄래? 근데 그걸 뽑아올 걸 다음부터는 인쇄해서 와야겠다. 맥락을 팔아라 이거. 내가 잠깐 볼게. 여기 보니까 네가 얘기한 거랑 나도 비슷한 퀘스천을 던지긴 했어 마지막에. 마지막 장에 보면은 결국은 약간 매력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냥 너만의 맥락, 너만의 브랜드, 너만의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매력으로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가는 방법, 그리고 세상이 변해가는 트렌드에 맞추어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통합해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책대리 이 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 이제 퀘스천 던져봤지 만들었고 이 책 간단하게 좀 서머리하면 어쨌든 나는 진짜 소두에 말했듯이 이 책은 진짜 사례를 모아둔 책, 역금집 같은 느낌이 있고 이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설명해 놓은 것들은 사실 그냥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엮어놨다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가 있고 약간 이 세 명의 저자가 이 브랜드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자기가 막 모아둔 어떤 그 성공 사례들 있잖아. 맞아. 그런 것들 그냥 모은 느낌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책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한 그런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딱 이 서두에 나는 나오는 그게 좀 재밌었어. 맨 처음에 그 프롤로그였나? 그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 너 알았어? 이거 읽어봤어? 프롤로그. 이거 아니면 그걸 안 한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를 딱 들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의 어떤 영화의 스토리의 요약, 서사적인 시간 순서대로의 사건의 배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음악을 넣고 이런 하여튼 그런 구성 자체를 플롯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 같은 내용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품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책 대리의 활동도 다르게 구성을 하면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고 영석이 너의 인생, 너의 브랜드, 나의 브랜드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말도 행동도 다르게 구성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약간 나는 임팩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나지만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이제 이 책 전반에서 성공하는 브랜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브랜드가 가진 역사, 그 브랜드가 가진 어떤 이미지, 그 CEO가 가진 어떤 특성, 뭐 하여튼 변화시킬 수 없는 각자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 보면 뭐 많이 나오잖아. 뭐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브랜드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세상을 너무 좁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다 안다, 나는 알 거는 알고 뭐 알아야 할 거는 알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더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느낌도 한번 동시에 했고, 그래서 수많은 예들이 있지. 뭐 지포의 여성 향수 런칭했는데 실패한 거, 그 탐스의 원포원 제품, 이제 그게 이제 머그컵이나 텀블러로 간 거. 실제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팔더라고. 좀 비싸던데 디자인은 깔끔하더라. 그다음에 IBM의 그 원래 그 로고라고 해야 되나? 심볼이 이제 think 그게 하여튼 think였는데 이제 outthink로 바뀐 거. 그다음에 애플은 different thing. 맞아. 그다음 뭐 MCM, 팬텀, 우버,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파커스, 라코프스 뭐 모르는 거 엄청 많지만 레플리스, 그다음에 누디진 정말 알았어? 난 몰랐는데 소개 안 했어. 맞지. 올가닉. 자포스, 쿠팡맨, 미드웨스트 항공 이런 그 회사의 서비스가 가진 어떤 특별한 아이덴티티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여기서 쭉 읽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 중에 나는 스타벅스 천호점 그 청담동에 오픈한 거, 그거 난 스타벅스 좀 좋아하는 편인데 커피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그 공간 때문에 좋아하는 편이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좀 공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제3의 공간이라고 명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은 가정, 집, 두 번째 공간은 직장, 세 번째 공간은 그 다음 공간.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는 그 제3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거라. 그 다음에 모리오카 서점. 거기서 제품을 팔려고 하면 소비자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데 공간을 제공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약간 공간. 그래서 막 뭘 팔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라. 그럼 소비자는 알아서 거기서 사게 된다. 맞아. 그리고 코카콜라도 나는 그 옛날에 사랑해 뭐 미안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그걸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냥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컨텐츠는 이미 모든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고 이제 웰빙 시대로 접어들면서 걔네들도 나름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걸 난 여기를 통해서 알았어. 라이트 코카콜라가 왜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제로 코카콜라 왜 나왔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로서 맛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걸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콘텐츠 자체로 팔 수 있는 그냥 뭐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그걸 알고 보니까 기발한 거지. 알고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맞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 바이 아이템을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근데 이런 맥락을 잡고 브랜드화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약간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 이 흐름 자체가 소비자의 어떤 소비 패턴이라든지 관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기해.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나? 여기 적혀있어. 더 이상 소비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함으로써 why why 거기에 소비자는 마음이 공감해서 사게 된다. 맞아요.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런 게 기업의 진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서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여기 보면 소비사회의 변화 3단계 기억나? 1단계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단계. 그래서 만들면 팔리는 거지. 2단계는 상품이 넘쳐나서 그것을 어디에서 파느냐가 중요한 시대. 그리고 3단계는 상품도 플랫폼도 넘쳐나는 시대. 그렇지. 그래서 이미 상품 자체의 퀄리티는 높은 수준에서 평준화돼 있고 어떤 걸 선택해도 맞아.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고. 그래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이 왜 어떻게 사는가가 그렇지. 중요해지는 이 3단계가 우리 그거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냐? 예전에 80년대, 70년대 먹고 사는 데서 그러네. 가장 빨리, 가장 그렇게만 살아왔잖아. 가장 효율적으로만 인생을 뭐 다른 거 내가 인생을 왜 완전 사는지, 똑같은데? 그렇지, 왜 사는지, 나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맞아. 그렇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먹고 그런 게 넘쳐나니까 맞아. 왜 살아야 되지? 나의 삶의 의미가 뭐지? 그게 더 중요시되고 와,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신기한 것 같아.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근데 영도를 만약에 너무 맥락이 비슷한데? 근데 공감이 돼. 나는 나는 이 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어. 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렇게 나는 그래도 아직도 더 싸고 가성비를 따지거든? 근데 여기서는 팬덤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비싸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상품 그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팬이 되고 그 팬이 오히려 홍보를 하고 또 크리에이티브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못 따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을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나. 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라는. 너는 어떤가? 이거 들으니까 내가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대. 그러니까 그거에 딱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라더라고. 그거 알아? 여기 나오더라고. 아마존 프라임이 뭐냐면 아마존에 구매를 하는 일반 그 고객이 있고 이제 얼마씩 회비를 내면 프라임 고객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프라임 고객이 되면 그 배송을 뭐 그날 바로 해준다던가 하여튼 프라임 고객만의 어떤 편리성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대형마트 가서 그냥 쌍그리로 싼 거 담아서 창고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편리하게 아마존 프라임 고객이 가입이 돼서 그냥 자기가 원할 때 그냥 사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창고가 될 필요도 없고 아마존 물류 창고가 자신의 창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저가 막 비교해서 찾고 이런 시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마존에서는 검증된 상품을 빠른 시간에 적시적소에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소비자가 어느 시점에 어느 게 필요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 내에서는 1일 배송이라는 게 사실 실현화되지 못했거든. 근데 이제 아마존은 뭘 하려고 하냐면 이미 배송을 시작해버린다. 당일 배송. 빅데이터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은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 그 소비자의 송경제인가 뭐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럼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독과점은 사실은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거로 가는 건데 그런 거랑은 또 어쨌든 가장 질 좋은 상품을 가장 좋은 가격에 사는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런 어떤 독과점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좀 그런 건 그냥 궁금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믿고 사는